예, 준비하고 계시겠지만 후보자의 학력 위조 문제를 좀 다루겠습니다. 후보자의 학력 위조는 다른 여느 학력 위조 사건과 달리 앞에 권력형이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관심 있는 것은 후보자 20대일 때 학력 위조를 했던 것보다도 2000년 후보자 권력 실세였을 때 학력 위조를 했다는 지점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국정원장 자격 문제에서 왜 중요하냐? 후보자가 권력을 잡았을 때 그 권력을 공명정대하게 쓰느냐 아니면 본인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쓰느냐를 판가름할 수 있는 잣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판단한 결과 후보자는 이미 2000년 권력 실세였을 때 후보자의 어두운 과거를 은폐하기 위해서 당국대를 겁박해서 다시 한번 학력 위조를 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후보자에게 2000년에 당국대 학력 정정 신청을 한 건 사실이죠?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학력 정정 신청하셨죠? 의원님, 예. 아무리 제가 청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사실이 아닌 것은 그러니까 일단 답변을 좀 위조, 아니 겁박 이런 말씀을 하면서 저한테는 짧게 답변을 하라고. 본질을 흐리지 마시고 일단 시간 본질이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 본질이지. 후보자님 전략을 잘 아니까 시간 지금 아니 저도 하지 의원님 마시고 전략을 잘 알아요. 답변 그렇게 모든 것을 오늘 뱉어놓으면은 그러한 것으로 위주로 나갈 것이다. 그렇게 하지 지금 마세요. 자료 제출도 거부한 게 국민들이 다 보셨고 답변도 지금 회피 전략을 쓰시는데 회피 전략이 자 아니에요. 본인이 지금 학력 정정 요청서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저 학력 정정 요청을 했습니다. 어떻게 저는 요청했냐? 위조한 적도 자, 겁박한 적도 제가 없다는 질의합니다. 것을 제 말씀을 의원님이 듣고 이해하시고 일단 결론은- 질문을 하시면 답변을 하겠습니다. 결론을 나중에 하시고 저 정정 요청은 뭐냐면 원래는 학적부 원본에 조선대로 되어 있습니다. 조선대 5학기를 마치고 조선대 상학과 5학기를 마치고 당국대 상학과로 그 편입한 걸로 되어 있는 기록입니다. 그걸 청문회 제도가 도입돼서 저게 들통날까 두려워서 은폐하기 위해서 광주 교대로 바꿉니다. 근데 문제는 후보자가 결정적 실수를 여기서 하는데요. 일단 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뭐 거부하시면 거부하십시오. 본인이 제출한 졸업 증명서와 성적 증명서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원본이고 그 다음에 전산화된 성적 증명서가 있습니다. 그거 좀 올려주시죠. 그 본인이 제출한 겁니다. 전산화된 성적 증명서. 원래 수기 아니고 그 전산화된 성적 증명서와 졸업 증명서는 본인이 제출했으니까 그거는 사실이라고 본인이 생각하고 제출하신 거죠. 자, 의원님. 그 답변을 제가 해주십시오. 광주교육대학을 졸업했고 의원님도 현역 의원 때 그러하시겠지만은 저도 장관 때 광주대 대학 가지 않습니다. 광주교육대학에 가서 졸업 증명서와 성적 제 말씀 들어보세요. 광주여대는 제가 묻지 않았고요. 들어보세요. 위원장님 좀 좀 질문에 답변 안 하고 자꾸 지금 질문에 답변을 좀 해주세요. 질문을 질문답게 해야 제가 아니, 답변을 하죠. 지금 질문은 질문 다음 질문 의원님은 아닙니까? 제가 위조했고 겁박했고 예. 협박했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자, 게 아니에요. 잠깐만요. 본인이- 자, 의원님 저한테 위원장 이야기하셨으니까 시간 우리 좀 빼주세요. 의원님께서도 시간 좀 빼주세요. 시간 잠깐 있어 보세요. 예, 잠깐 멈춰 보세요. 잠깐 멈춰 보라고. 시간. 예. 의원님께서도 그러니까 위조 겁박했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후보자께서도 질문 듣고 맞다 그러다 이렇게 가능한 위원이 이야기하는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 그렇게 하시죠. 자, 위조 문제는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고요. 그래서 본인이 지금 성적 증명서를 전산화된 걸 냈습니다. 2000년에 정정된 겁니다. 저게 어디 겁니까? 당국대. 당국대요. 예, 본인이 제출하신 겁니다. 제가 제출하는 것 같습니다. 당국대면은 당국대 졸업하셨잖아 하고 주장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적 증명서가 없습니까? 주장이 아니라 사실이죠. 그러니까 성적 증명서 제출하신 건데 부정하시는 거예요? 아니 저는 당국대 거예요. 제 말씀 들어보세요. 아니 여기 답변, 어디에다 제출을 했어요, 제가? 아니 저희가 요청해서 제출하셨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후보자가 지금 좀 옛날에 박지원 아니, 후보자는 굉장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하태경 좀 간사께서 판단력이 상당히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니 후보자가 저희들이 제출하라 그래서 제출하시는데 그거 좀 모르세요? 아니 저는 지금 현재 광주교육대학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당국대학에 제출했느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질문을 자꾸 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저희 의원들한테 자기만 그렇게 주장하지 말고 아니, 어디 걸 집중하니 아니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요. 예. 저희들한테 당국대 저희 성적 국민도 봐요. 당국대 성적 증명서를 제출했거든요. 저희들한테 의원들한테. 예, 제출했습니다. 예, 저 맞죠? 예, 자, 근데 여기서 결정적인 실수를 하는데요. 그 160학점을 따야 됩니다. 당시 졸업학점, 졸업하기 위해서 예. 당국대입니다. 지금 따야 되는데 저기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광주 교대 2년 다닌 걸로 공통 교양을 100학점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당국대에서 나머지 3학기 동안 전공 선택을 63학점 이수해서 졸업한 거로 나옵니다. 그리고 근데 이 문제는 뭐냐? 이게 65년 교육법 시행령 그리고 상식입니다. 우리가 4년제 대학을 졸업하려면 교양도 듣고 전공도 듣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졸업 요건에 반드시 이수해야 될 그 의무 학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공 학점은 몇 학점 이상 들어야 된다. 교양 학점은 몇 학점까지 들어야 된다. 뭐 등등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5년 당시 교육법 시행령을 보니까 전공 필수 학점을 72학점 이상 들어야 됩니다. 다 아시겠죠? 4년제 대학 다녔으니까. 전공 필수 학점을. 그리고 교양 필수 학점은 35학점 이내만 인정이 됩니다. 교양 학점을 100학점 이상 들었더라도 졸업 요건에 인정 학점은 35학점 이내입니다. 그리고 전공 선택 과목도 인정되는 건 아무리 많이 들어도 53학점 이내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겁박에서 저런 부당한 부정 성적 증명서가 나왔다고 주장을 하냐면 저기서는 전공 필수 과목을 단 1학점도 들었지 않았습니다. 교양 100학점 그리고 전공 선택 63학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교양 100학점에 졸업에 인정되는 학점은 35학점입니다. 1부만 되죠. 일단 시간을 주지 않고요. 보충해서 하시죠. 지금 일단 정리하십시오. 지금 발언 아예 정리하십시오. 아까 빠진 시간이 지금 우리 김경희 의원 할 때도 아까 아예 오늘은 생중계하니까 그냥 정리하십시오. 중단을 30초가 빠져서 예, 한 30초만 하세요. 네. 교양 필수 학점은 졸업에 35학점만 인정됩니다. 그리고 선택 과목은 전공 선택은 53학점만 인정됩니다. 토탈 그래서 박 후보자가 인정받은 학점은 88학점밖에 없고 160학점 중에 72학점이 빕니다. 그러니까 졸업 자격 무효입니다. 그런데 당국대도 저걸 이해를 못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졸업이 됐는지 제가 그 당국대를 방문해서 얻은 답변 결과 박지원 후보자님 졸업할 때 다 2000년에 다 확인하고 한 거 아닙니까? 이 답변 좀 해보세요. 자,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예. 55년 전이면은 아니 우리 존경하는 들어보시죠. 제 말씀 들어보세요. 해보세요. 예. 55년 전이면은 존경하는 우리 하태경 의원님이 태어나지도 않은 시절입니다. 그때의 사회적 개념과 오늘날 21세기의 개념은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분명히 광주교육대학을 졸업하고 성적표와 졸업증명서를 내서 당국대학에 편입을 합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수강을 했습니다. 당국대학에서 학점을 인정하고 졸업을 하라고 했으니까 했지. 학점이 안 되니까 졸업하지 마라 했으면 안 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것은 저에게 묻지 마시고 하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하셨대요. 서울대학교 물리학과는 그렇지 않았다. 당시 1965년 그 당시에 당국대학의 학칙을 그러한 내용을 저는 알지 못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마 하 의원님께서도 서울대 물리학과에서 졸업하고 학위증을 주니까 나왔지 본인이 확인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한 의혹이 있는 것은 저한테 묻지 마시고 당국대학에 가서 물으세요. 예. 자 일단 자 정리하시죠. 자 의원님. 66년도에도 부적 입학자의 영장이 신청됐습니다.
거기 부정 자, 입학자 후보자 명단 답변하지 마시고 38명 중에 박지원이 후보자. 없지 않습니까? 자, 후보자 답변하지 마시고요. 우리 거기 의원님 명단에 제가 없으면 된 거지. 왜 거기 제가 부정 입학을 안 했으니까 명단에 없는 것 아니에요. 휴일 오후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50대 남성이 경찰을 향해 화를 내며 욕설을 퍼붓습니다. 뭘 나가? 왜 나가 내가? 너가 나가 임마! 안 나갈 거야! 마스크를 쓰지 않은 남성이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마스크를 쓰던지 해수욕장 바깥으로 이동하라는 지시를 하자 벌어진 일입니다. 당시 주변에는 다른 관광객도 많았지만 해당 남성은 마스크를 쓰라는 경찰 말을 10분 이상 무시했던 거로 조사됐습니다. 처음에는 경고였지만 상황이 더 나빠지자 경찰은 감염병 예방법 위반과 모욕 혐의로 해당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해수욕장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뒤 첫 단속 사례로 해당 남성에게는 최대 300만 원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피서철 해수욕장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이번 단속은 다음 달 15일까지 계속됩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늘 오전 한동훈 검사장이 소환에 불응하자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한 검사장 측은 이 과정에서 수사팀 부장검사가 한 검사장에게 폭행을 가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환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네, 오늘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을 벌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는 오늘 오전 10시 반쯤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한 검사장의 사무실이 있는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됐습니다. 검찰은 한 검사장에 대해 오늘 오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었지만 한 검사장이 응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오늘 조사에서 한 검사장 휴대전화 유심을 비밀 제출 방식으로 확보하려 했으나 불응하자 현장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강조했는데요. 특히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도 언급했습니다. 한 검사장이 압수수색 집행을 물리적으로 방해하면서 담당 부장검사가 넘어졌고 현재 병원에서 진료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 검사장 측이 즉각 반박에 나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 검사장 측은 검찰이 압수수색 사실을 알린 직후 입장문을 보내왔는데요.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 검사장이 정진웅 부장검사부터 신체적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한 검사장은 수사팀이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위해 사무실에 도착한 뒤 변호인 참여를 요청했고 정 부장은 이를 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 검사장이 변호인에게 전화하기 위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자 소파 건너편에 있던 정 부장검사가 몸을 날려 한 검사장을 밀어 넘어뜨렸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정 부장검사가 한 검사장 몸 위로 올라탔고 얼굴을 짓눌렀다고 당시 상황을 묘사했습니다. 또 이 과정을 법무연수원 직원과 검사 등 많은 사람이 목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한 검사장은 폭행 당사자인 정 부장검사에게 압수수색과 수사 절차에서 빠질 것을 정식 요청했지만 명시적으로 거부하다가 오후 1시 반쯤 변호인이 도착한 뒤에야 입장을 바꾸고 돌아갔다고 말했습니다. 한 검사장 측은 정 부장검사가 공권력을 이용해 일방적으로 독직 폭행했다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전례 없던 검언유착 의혹 수사가 몸싸움으로까지 번진 건데 상당한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박기환입니다. 今日の勢いでいったら来月は目を追うようなことになります。 일본 국회에서 강력한 대책을 촉구한 노 교수의 경고가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일본 전국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뒤 처음으로 하루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도쿄에서는 1000여 명을 검사했는데 250명이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사카에서도 하루 확진자가 처음으로 200명을 넘어서는 등 전국에서 환자가 급증하는 상황입니다. 지속적으로 감염이 발생하는 이른바 감염 진원지가 도쿄뿐 아니라 전국 주요 지역에 이미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인구 100만 명당 검사 건수에서 일본은 우간다보다도 뒤지는 수준이라고 코다마 교수는 지적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검사를 획기적으로 늘릴 방법인데 일본 정부는 엉뚱하게도 또 마스크를 나눠주겠다고 나섰습니다. 8천만 장을 추가로 나눠주는 데 드는 예산은 2,800억 원이 넘습니다.
감염 확산 속에 전국 여행을 지원하는 캠페인을 강행하더니 이제는 여행 가서 일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지역 관광업계를 살리자며 일과 휴가를 합친 이른바 워케이션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まずはこれインバウンドが極めて難しい状況でありますので、まずは国内観光を楽しんでいただく環境を作っていくことが重要だと思います。 내놓는 대책마다 국민 정서와 동떨어져 있는 아베 내각이 최저 수준의 지지율을 회복할 길이 지금으로서는 요원해 보입니다. 네, 최근 발생한 탈북민 월북 사건과 관련해 군 당국이 해당 지역 부대의 경계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당시 우리 군 장비에 탈북민 김 씨의 이동 모습이 7차례나 포착됐지만 감시 임무를 맡았던 장병들이 알아채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군 당국은 관련 책임을 물어서 해병대 2사단장을 보직 해임 조치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호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네, 일단 군이 구체적으로 확인한 김 씨의 이동 경로부터 좀 전해주시죠. 네, 군 CCTV 등을 통해 파악된 김 씨의 월북 전후 행적을 시간대별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김 씨는 지난 17일 오후 6시 25분부터 1시간 15분가량 교동도와 강화도 해안도로를 방문했습니다. 사전에 지경을 정찰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다음 날인 18일 새벽 2시 18분부터 23분 사이에는 강화 월곤리 연미정에 택시를 타고 도착한 모습이 인근 소초 CCTV에 포착됐습니다. 당시 근처 감시병이 택시 불빛을 봤지만 특이사항이라고 보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어서 새벽 2시 34분쯤에 연미종 소초 인근 배수로로 이동했고 2시 46분쯤에 입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CCTV 영상에는 김 씨로 추정되는 물체가 수면 위에서 움직이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뒤이어 새벽 4시쯤에는 강 건너인 북한 개풍군 탄도에 김 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물에서 나와서 선전마을로 이동하는 모습이 우리 군 열상 감시 장비에 포착됐습니다. 통틀어서 CCTV에는 5차례, 열상 감시 장비에는 2차례 포착된 겁니다. 네, 이렇게 합참 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가 조금만 더 주의를 했다면 이 김 씨의 월북을 미리 막을 수 있었다 이런 뜻으로도 해석이 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합참은 당시 경계 태세 전반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우선 김 씨가 연미정 인근에 택시를 타고 도착했을 때 인근 소초 감시병이 불빛을 봤지만 수상히 여기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김 씨가 탈출할 때 이용한 배수로도 내부에 설치된 수직 철근과 바퀴형 철조망 등 이중 장애물들이 오래돼서 보통 체구인 사람이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었던 상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김 씨가 물에 들어간 이후에도 CCTV에 5차례나 포착됐지만 형태가 희미하거나 또 다른 부유물들과 혼동해서 감시병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김 씨가 강 건너편에서 물속에서 나와 북한 선전마을로 이동하는 모습까지 우리 군 열상 감시 장비에 잡혔지만 당시 김 씨의 월북 사실을 몰랐던 근무자들은 일반적인 북한 주민으로 김 씨를 판단하고 그냥 넘겼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합참은 이 밖에도 열상 감시 장비 녹화 영상이 여러 차례 저장되지 않는 문제도 이번 검열 과정에서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경계 작전에 실패한 건데 군이 어떤 후속 조치를 합니까? 네, 일단 엄중한 문책성 인사를 예고했습니다. 지휘 책임이 있는 해병대 사령관과 육군 수도 군단장에게는 엄중히 경고하기로 했고 또 해당 지역 부대인 해병대 2사단장은 보직 해임하기로 했습니다. 또 경계 임무 수행에서 과오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관련 장병들은 징계위에 넘겨서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 당국은 또 경계작전 보완책도 내놓았습니다. 우선 감시 장비를 운용하는 병사들이 소형 표적을 탐지하는 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양성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부대의 수문과 배수로의 장애물을 보강하고 점검 관리 체계를 확립하는 등 근본적인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군 당국은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김 씨가 탈출한 월곤리처럼 민간인이 접근 가능한 접경 지역의 경계 태세를 일제히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런 지역에는 CCTV와 군 감시 장비 또 장애물을 보강하고 주기적인 기동 순찰을 강화해서 경계 취약 요인이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군 당국은 이번 사건을 매우 엄중히 인식하고 근본적인 보완 대책을 최단 시간 내에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임성호입니다.